다짜고짜 어디 소속이냐, 어디 집단이냐, 뭐 어느 단체냐 물어봤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갑자기 대진년이 아니냐, 대진년 나와주세요. 대진년 나와주세요. 여기 밖에 나가더라도 꼭 모자랑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중국인이 확실하다라고 또 몰리더라고요. 제가 하지 않은 그 장소에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 돼서 욕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시민분들끼리 충돌이 있었어요. 뭐를 외쳐야 된다, 뭐를 외쳐야 된다, 이런 뭐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장소에 가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니냐. 어떤 걸 외치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하면 된다. 어떤 걸 외치든 본인의 자유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구호 통제를 한 사람으로 또 몰렸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한순간에 대진년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대중연인이 그런 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어디 소속이세요?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중연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걔네는 직장인은 저거 하는 애들인데 정치 관련 우선 저는 어떠한 단체도 소속도 집단도 아니고 정치적 성향도 없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저는 그곳에 갔고, 대진년이라고 몰리던 그 당시에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앞쪽에는 10대 아이들도 많았고, 한 아이가 다리 아파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돗자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앞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그냥 거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봉사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서 있던 와중에 어떤 여자 유튜버로 추정되는 분이 저를 불렀어요. 다짜고짜 어디 소속이냐, 어디 집단이냐, 뭐 어느 단체냐 물어봤고, 저는 어떤 소속도 단체도 집단도 아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치적 성향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키고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모인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속도 집단도 단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분증을 다짜고짜 요구를 했어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 신분증을 보여드리겠다. 대신 그쪽도 저한테 보여달라 했는데 본인은 집회에 많이 다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욕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욕을 하고 그냥 다시 제가 서 있던 자리에 갔어요. 헬스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그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갑자기 대진년이 아니냐 물었고,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대진년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대진년 그리고 뭐 뒤진년 이렇게 욕을 하는 줄 알았고, 그 대진년이 뭐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피하려고 했어요. 대진년 아니라고 합니다. 뭐 아니네요 하면서 저는 이전까지 그 집회에서 확성기를 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쓰면 안 된다. 집시법인가? 집회법인가? 그게 위반이래요. 그래서 쓰지 않겠다 얘기하고 그냥 구석에 놔뒀는데 그쪽으로 오길래 제가
몸으로 가리고 손으로 X자를 표시하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왜 확성기를 몸으로 막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몰아가더라고요. 왜 박수 유도를 하냐. 사실 그 박수 유도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현장 도착 당시에 바리게이트 부근의 시민분들의 의견이 경찰 교대에 관해서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잠실 7동 투표소 사건이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분들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분들과 대치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교대 병력 투입을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민분들이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각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을 통합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가장 앞에 있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주로 시민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주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해서 최종적으로 경찰 교대 투입을 10명씩 하기로 경찰분들과 이제 시민분들이 약속을 했고 또 무력 충돌이 절대 없을 거라는 약속도 다 같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교대 투입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봉사자분들이 다 같이 길을 만들었고 저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왔다 보니까 첫 경찰 교대 인솔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인지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었어요. 경찰들이랑 내통을 한다 라는 말과 너가 뭔데 인솔을 하냐 라는 말과 왜 경찰 교대가 이루어질 때 박수를 유도하냐라는 말이었는데요. 한 시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들도 경찰도 누군가의 아빠이자 아들이자 남편일 거라고. 훈훈한 모습이라고 여론에서도 많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한 경찰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 유지를 빠르게 잘 했냐. 본인들도 어려웠을 부분이었을 것 같다라며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경찰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에 모자의 가운데 이제 테이프를 붙인 이유가 뭐냐. 너가 우두머리냐. 뭐 이런 너를 뭐 따로 표시하기 위해 붙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키가 좀 많이 작아요. 네. 키가 150대로 많이 작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모자 가운데 테이프를 붙였던 거고 눈에 띄기 위해서 사실 상표를 가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상표를 가리든 안 가리든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인파가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발생하고 누군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물자 나르는 사람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면 앞에 오토바이도 정말 많이 오는데 배달원분들에게 안내할 사람도 필요했고 배달원이 자원봉사자가 누군지 인지하는 표식도 필요했고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서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릴 사람도 필요했고 당시에 위험한 흉기 그런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고가 자원봉사자한테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경찰한테도 알리고 그 경찰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실 자원봉사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고 도우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붙인 거였고, 자원봉사 하지 않는 분들은 표식을 떼달라, 자원봉사 테이프 표식을 떼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뗐던 거지, 절대 제가 뭐 우두머리가 돼서 진두지휘를 하려고 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자를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못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테이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녹색 테이프를 주로 쓰고 있었어요. 길을 뭐 만들어 놓거나 이런 걸 테이프로 많이 했는데 녹색 테이프를 저도 처음엔 찾았어요. 가서 혹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가서 녹색 테이프 있냐, 테이프 좀 달라 했는데 이제 한 자원봉사자분께서 녹색 테이프는 없고 테이프 가져다 주겠다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노란 테이프였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혼자 못 붙이니까 붙여주신다고 해서 직접 붙여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녹색 테이프를 붙인 거지, 저만 뭐 다른 표시를 하려고 뭐 아니면 뭐 어느 집단이나 뭐 소속 정치 색깔 뭐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붙였던 거는 아니었어요. 네. 저의 인스타 캡처본이 돌아다니면서 왜 미국 국기는 없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프로필에 나열해둔 국기는 제가 다녀온 여행지 국가의 국기들을 그냥 기록용으로 나열해 놓은 거였어요. 미국은 못 가봤기 때문에 없었는데 당혹스러웠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상하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왕홍 체험이라는 사진 찍고 올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그 체험을 하고 사진을 올려뒀는데 그 사진 또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면서 중국인이 확실하다라고 또 몰리더라고요. 또 제가 하지 않은 그 장소에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 돼서 욕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만 대진연보리 사태 이후에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접한 현장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경기장에서 나오는 선수를 검문을 했다는 얘기를 접했어요. 인터넷으로. 속상하고 마음 아팠고 또 대신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함께 했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그곳을 떠난 다음에 시민분들끼리 싸우고 또 다시 경찰이 복면을 쓰고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다면서 좀 의심하는 글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참정권을 되찾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우려가 됩니다. 가고 나서 생각이 드는데 내가 무릎까지 꿇었어야 했나? 내가 그렇게 중죄를 저질렀나? 이런 공론화로 인해서 뭐 집회에 뭐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처리를 해라. 법적 대응을 하든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내든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의 얼굴, 뭐 신상, 개인정보 허위 사실, 억측들이 정말 많이 퍼지면서 대진연이다, 중국인이다, 대만 사람이 맞다 이런 수많은 억측이랑 또 외모에 대한 비난, 희롱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피해자에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테고, 또 학생분들은 계속 학교 생활을 할 테고, 또 이후엔 사회에 나와야 할 테고, 직장인분들은 계속 회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거짓된 정보들이 낙인이 찍히면 저희는 평생을 해명을 하고 살아야 해요. 이제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볼까? 날 오해하고 욕하면 어떡하지? 또 지나가다 쳐다보면 왜 쳐다볼까? 날 인터넷에서 봤나? 미친 듯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더라도 꼭 모자랑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근데 피해자한테 조용히 넘어가라. 과연 본인이 당하고 이 일이 본인의 가족 일이면 정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대진연보리 사진들을 봤던 사람들, 최소한 그 사람들만큼은 전부 해명글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인터뷰에 응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공론화밖에 없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멈춰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